지난 10년간 서부 경남은 혁신도시 등의 호재가 있었지만 6개 시군에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8천여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시대 서부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창사 특집 기획 보도로 진단해봅니다. 서경방송이 7월 22일로 창사 27주년에 맞습니다. 서경방송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슈 발굴, 지역문화 계승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천 지역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11개 기업을 초청해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8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천에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의 통합 문제, 22일 진행된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에서 통합 반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하동구는 이사들을 설득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 농축협 운영협의회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시 지역 금융기관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경방송이 창사 27주년에 맞았습니다. 오직 서부 경남 지역민만을 바라보며 지역방송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변화와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7월 22일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로 첫 발을 내딛었던 서경방송. 1999년 지역 방송국을 개국, 2000년부터 지역 밀착형 뉴스와 각종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서부 경남의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으로서 크나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됩니다. 교양이라든지 시사, 진주시를 홍보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것도 많았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투데이 서경을 창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편성 개방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역민과의 소통 창구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케이블 TV 방송사들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서로의 지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산업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지역 소멸 대응과 우주까지 산업, 지자체 간 초광역화 등 주요 현안부터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 맞춤형 보도, 주민, 지역기업, 지자체 간 선순환 구조 구축, 구석구석 숨어있는 미담까지 보다 폭넓고 깊이감 있게 다룰 예정. 서경방송이 지역방송의 본원적인 경쟁력에도 집중하면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에도 더욱 힘쓰시면 고맙겠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ICT 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과 지역 축제, 행사를 비롯한 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7년간 지역민의 동반자가 되고자 쉼없이 달려온 서경방송.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와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년간의 서부 경남 인구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서부 경남 지역 인구는 모두 감소했는데요. 많게는 8천여 명까지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서경방송 창사 27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지역 소멸 시대 속 서부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이 든 듯 불구스름하게 물든 한반도 지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내놓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을 띨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단 건데 지난 3월 기준 진주를 제외한 서부 경남 5개 시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특히 군단위 지역은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세태 혹은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적인 세태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멸은 우리 일상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집니다. 일단 지역에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 아기 울음소리가 난 지 오래된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출산 소식을 지역 경사로 알릴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1년간 서부 경남 지역 출생 건수를 살펴보면 남해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태어난 아이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탓에 분만실이 사라져 인근 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곳도 있는데 서부 경남에선 남해와 산청이 해당됩니다. 함양엔 아예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저출생률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곳곳에 늘어가는 빈 건물을 통해서도 지역 소멸이 실감납니다. 미관 훼손과 우범화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은 도농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조사한 결과 경남 빈집의 약 30%가 서부 경남 6개 시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진주는 창원 다음으로 도내 빈집이 가장 많았고 남해는 군 지역 중 유일하게 빈집 수가 1000곳을 넘겼습니다. 밤에도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래 다 남한 사람들만 살고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더 무섭고 빈집이니까 음주 단속 이런 거 할 때 더 특히 막다른 골목이니까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겁나지. 신도심 개발에 따른 지역 내 인구 이동과 더불어 거주, 생활 인구가 모두 줄어든 구도심의 침체도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빈점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발길이 주는 만큼 또 가게가 문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상가들이나 다른 상권이 생기더라도 그걸 소비해줄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소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세대들은 혁신도시와 역세권. 지역 소멸에서 무엇보다 뼈아픈 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만 살펴봐도 전국의 600만여 개 사업체 중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92개도 역시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주 의사가 있는 경남 지역 청년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진주시의 인프라가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근처 대도시에 비해서 이게 그만큼 낙후돼 있고 또 이게 일자리 자체도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 의료, 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역의 기반들은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도 이렇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인프라가 악화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도권과 지역과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상황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밝힌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뒤면 329만 명이었던 경남도 인구는 2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생산 연령 인구와 유소년 학령 인구는 최소 절반가량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2년 대비 2052년 부산, 경남, 대구, 울산의 인구는 20% 이상 감소하고 서울을 포함한 경북, 전북, 광주, 전남, 대전의 인구는 15% 내외에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신호.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 농축협 운영협의회가 22일 공공기관 금고 지정 시 지역 금융기관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농협들의 사정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공공기관 금고 지정 시 중앙시중은행이 아닌 지역 금융기관이 이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경남도 의회에서는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철규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고 지정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협력사업비 등이 소멸위기의 농촌 경제를 구제할 수 있게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경상국립대학교 제12대 권진회 총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0일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윤영빈 우주항공 청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교육계 등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좌 캠퍼스는 대학 교육과 연구 기능을, 칠암 캠퍼스는 산학협력 캠퍼스로, 통영 캠퍼스는 수산, 해양교육, 연구특화로, 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는 항공 우주 분야 대학원과 실험실로 채운다는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 총장은 이어 도내 대학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경남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진회 신임 총장의 취임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면 경상남도의 미래는 경상국립대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경상남도 고등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가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대학 간 연대와 조화를 통해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사천 지역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진행될 기업을 강진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투자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모두 11개. 이 가운데 8개 기업은 사천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사천에서만 3천억 원 가까이 투자되며 예정된 신규 고용 인원은 900명에 육박합니다. 항공기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사남 농공단지와 종포산단에 제조 라인을 증설합니다. 최근 민수항공기와 방산 분야 모두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사천 공장을 더 늘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규 수주 물량, 글로벌 방산 물량하고 이제 국내 생산 물량들, 이제 항공 제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1공장, 2공장을 동시에 증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400억 정도 저희가 증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캔코아는 올해 말과 내년에 증축 공사를 마치는 대로 신규 채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성장과 함께 추가 고용까지 마치면 500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도 설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천읍 항공 MRO 단지에 항공기와 회전익 정비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역시 사천에 본사가 있는 대동기어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합니다. 3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통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 기업 가운데 주목받는 기업은 주식회사 신흥입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신흥은 진주에서 사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합니다. 지은 지 50년이 지난 진주 공장을 사천 축동면 대동 일반 산업단지로 옮겨 최신 시설의 타이어 제조 공장으로 거듭납니다. 투자 규모는 1,300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300명이 넘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원중공업은 항공국가산단에 자동차 부품 제조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에 있는 위성 운영 전문 기업인 아이옵스와 산업용 유리 제조 기업인 한국화학 강화유리, 경북 포항에 본사가 있는 금속 가공업체 드림 CNC도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이 기업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은 항공산업이 밀집돼 있고 제조업에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적의 항공 제조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클러스터가 사천 지역이 있긴 한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요. 저희가 해외에서 큰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사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하기에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그런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요. 사천시는 지난 2년간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제조업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향후 1, 2년 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역 경제는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SGS 강진성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진주차가 지난 21일 진주시 근곡면 송곡마을에서 차밭 20평 갖기 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진주연합차인회는 이에 앞서 진주시 근곡면 송곡리 일대를 임대해 3천여 평을 정리했고 올해 1,500여 평의 단일 품종 차나무 7,000주를 심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진주차 측은 해당 차밭을 활용한 차밭 갖기 운동이 정착된다면 진주의 우수한 차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주연합차인회 이동수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차만 생산되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 또 어떤 교육, 또 치유 등등 차 문화가 있는 복합 차문화 공간으로 이곳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동군 교육계를 달궜던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의 통합 문제. 20일 진행된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통합 반대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동군은 유감이라면서도 이사들을 설득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하동군 학부모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의 통합 문제. 하동군은 하동교육의 미래와 하동 발전을 위해 통합을 주장했고 하동여고 측은 소통의 부족과 함께 절차상 문제, 통합 당위성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하동여고 측 법인 이사회에서는 통합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중요 사안인 만큼 하동군수와 도교육청 등과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2일 학교 법인 측에서 추가 토론 없이 이사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이사회 결과는 부결.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폐합에 반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개성하고 또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통폐합이 적절하지 않아서 법인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 하동군에서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68%의 찬성을 얻어낸 만큼 통합에 대한 명분은 확실하다며 다시 한번 통합을 위한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립학교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동여고는 한 개인의 학교가 아니라 하동군민 전체가 성금을 모아서 설립한 군민의 공립학교인 셈이죠. 다시 한번 하동여고 법인 이사님들께 통합의 절실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소통하고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유교관에서 내린 통폐합 반대 결정. 경남교육청은 하동군의 고교 통합이 우선 일단락됐다면서도 이사회 설득에 따라 통합 재추진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삼천군이 농협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과 11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만사는 산청 한방 항로와 일반 산단 17,730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118억 원을 투자하고 최대 122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 모두 산청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남해군이 청사 신축 사업 인테리어 조경 설계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60년 된 보호소와 500년 역사의 남해 읍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군은 1층 로비를 중심으로 남해군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읍성 발굴 주변 구역은 현 군청의 기념 식수를 이식해 군의 역사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서 차수판을 비롯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80%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의 경우 공동주택 2곳이 신청해 비용이 지원됐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 관서 제도가 경남에서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중심 지역 관서는 진주에서는 진양호 하대지구대와 일반성 파출소 3개소, 하동은 화계, 옥종, 금성파출소 3개소, 사천은 용현과 곤양파출소 2개소, 함양은 읍내와 수동파출소 2개소, 산청은 신안파출소 1개소 등입니다. 이처럼 도내 통합 운영되는 농어촌 지역 파출소는 모두 33곳입니다.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이 22일 함양군의 벽소령도로 개설 계획 철회와 벽소령도로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함양 난개발대책위원회와 하동참여자치연대, 지리산 연석회의 등은 이날 지리산 벽소령 대피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소령도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벽소령 구간은 함양 마천면과 하동 화계면을 잇는 지방도 1023호선의 미개설 도로로 함양군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곳의 국지도 승격과 도로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쯤 사천시 산안면의 한 국도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속옷만 걸친 채 일행 2명과 함께 20분가량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동경찰서가 경남 일대에서 상습 차량 처리를 해오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하동을 비롯해 경남 일대를 돌며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토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이번 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고 남해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6도, 함양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세종은 오전에 가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